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돈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노후 준비나 연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생활도 벅찬데 수십 년 뒤의 일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혹시 이 사실을 아시나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0분 중 4분의 어르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미래가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미래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지식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월급을 받으면 예금이나 적금 통장에 돈을 넣습니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혹시 만기된 적금을 찾을 때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에는 4%라는 적지 않은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은행이 3%의 이자를 준다고 약속해도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은 그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훨씬 적게 낼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라 국가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마련해준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연금 계좌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정도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연금은 보통 3층 석탑에 비유됩니다. 1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죠. 2층은 회사가 마련해주는 퇴직연금입니다. 우리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차곡차곡 쌓아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층, 바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3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연금에는 2가지 핵심적인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미래를 위한 2개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계좌는 마치 마법과 같은 3가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과세 이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세금 미루기입니다. 일반 예금에서는 이자가 생길 때마다 4%의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 가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그 돈까지 전부 재투자를 해줍니다.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 내 계좌에 남아 나를 위해 일을 해주는 셈입니다. 2번째 혜택은 저율 과세입니다. 세금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간 세금을 밀어주다가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4%가 아닌 훨씬 낮은 3%에서
5%의 세율로 세금을 받습니다. 엄청난 할인 혜택이죠. 마지막 세 번째 혜택은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이것은 당장 연말정산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혜택입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넣은 금액의 일부를 연말에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0세 직장인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1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을 60세 은퇴 자금으로 쓰기 위해 30년 동안 묻어두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매년 10%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1천만 원을 일반 예금 계좌에 넣었다면 30년 뒤 이 돈은 약 1억 1,400만 원이 됩니다. 매년 이자가 붙을 때마다 4%의 세금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1천만 원을 연금 계좌에 넣고 똑같이 10%의 수익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이연 효과 덕분에 세금을 떼이지 않고 원금과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그리고 30년 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무려 1억 6,700만 원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똑같은 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수익률이었지만 단순히 어떤 계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5,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절세라는 시스템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얻은 보너스입니다. 물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연금은 한 번 넣으면 늙을 때까지 못 빼는 돈 아닌가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이것은 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중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 혜택을 받은 수익금까지 전부 인출하려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내가 넣은 원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 계좌의 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는 돈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비상금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수익은 따로 키워나갈 수 있는 현명한 금고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요? 소득의 15%는 저축해라 같은 막연한 조언 대신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봅시다. 바로 투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만약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오로지 연 2%짜리 예금에만 저축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매달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평균 10%의 수익률로 돈을 불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계산에 따르면 매달 단 28만 원만 저축해도 30년 뒤에는 현재 가치로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매달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축 부담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개인연금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연금저축, IRP와 더불어 절세 삼총사로 불리는 필수 계좌입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 계좌가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특화되어 있다면 ISA는 3년 이상의 중기적인 목돈 마련에 매우 유리한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연금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좌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그 계좌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투자가 어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 때문입니다.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이 변동성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한때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재석 씨가 항상 웃음을 책임졌지만 때로는 박명수 씨의 호통이, 때로는 노홍철 씨의 돌발 행동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갔습니다.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있었기에 10년 넘게 사랑받을 수 있었죠.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자산, 예를 들어 주식에만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이 좋을 땐 큰 수익을 얻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자산들을 섞어서 담아야 합니다. 첫째, 성장을 담당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유재석 같은 존재죠. 꾸준히 우상향하며 자산을 불려주는 핵심 동력입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채권, 특히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이 힘들 때 받쳐주는 박명수 같은 역할이죠. 셋째, 달러와 금 같은 대체 자산도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이나 채권과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개인이 일일이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나 자산 가격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상품으로 하나의 ETF를 사는 것만으로도 수백 개의 기업이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을 위한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전체 자금의 30%는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미국 주식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는 금 ETF에 투자합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치를 지켜온 든든한 자산입니다. 나머지 50%는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가 섞여 있는 혼합형 ETF에 투자합니다. 이 상품 하나로 국내 주식의 성장 가능성과 미국 국채의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3개의 ETF만으로도 우리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금, 달러라는 5가지 핵심 자산에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이 3가지 ETF를 꾸준히 사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비중이 높아졌다면 다음 달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채권이나 금 ETF를 더 사서 원래의 목표 비중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비싼 자산은 덜 사고 싸진 자산을 더 사게 되는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단돈 5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마법, 즉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축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아주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시작하는 작은 저축과 투자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든든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준비를 통해 풍요롭고 평안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